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느끼는 의문들 중 하나는 바로 세계적인 재난들이 있었다면 그러한 사건 이전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문명의 흔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놀라운 유적이나 실제로 존재하는 많은 인공물들이 조금씩 천천히 드러나서 그 의문은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물 중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것 중 하나가 러시아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1999년 7월 21일 한 기이한 돌이 러시아 연방 바시코르토스탄의 찬디르 마을에서 발견됐습니다. 1999년 알렉산드르 추비로프라고 하는 러시아 바시코르토스탄 우파에 있는 바시키르 국립대학교의 물리학 및 수학 교수는 그의 학생들 중 한 명과 함께 1999년에 이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돌의 발견 이전에 인류가 시베리아로의 이주 가설을 조사하던 중에 우랄 지역에서 고대 언어로 된 여러 안각화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대륙 이민자의 가설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그 안각화를 포함한 여러 유물들은 대부분 무역거래, 결혼 및 사망 등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비로프 교수와 그의 팀은 수색 과정에서 우파 총독의 기록 보관서에서 18세기의 메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메모들은 누리마노프 지역의 찬디르 마을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약 200여 개의 특이한 돌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비로프와 그의 동료들은 즉시 그 돌들이 그가 연구하던 고대 이주민들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기록 보관서의 기록은 약 17에서 18세기에 우랄 지역을 조사한 러시아 과학자들의 원정대가 표지판과 패턴이 있는 약 200여 개의 흰색 돌들을 언급한 반면 20세기 초 고고학자 슈미트는 바시키리아에서 일부 흰색의 서판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메모는 한 과학자가 그 서판을 찾기 위한 탐색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전설에 등장하는 특이한 서판을 1998년부터 찾기 시작했고 1998년 학생들로 팀을 구성한 후에 추비로프는 탐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원정대는 헬리콥터까지 동원하여 그것이 있을 만한 곳을 여기저기 샅샅이 찾아서 날아다녔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은 점점 그의 열정을 깎으며 흐르게 되었고 그의 그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대의 서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전설의 유물이 매혹적인 것임에는 틀림없었지만 추비로프는 매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스스로 화가 나게 되었던 상태에서 뜻밖의 예상하지 못한 행운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추비로프가 전설의 유물을 찾아 마을을 여행하는 동안 지역 농업위원회의 전 의장이었던 블라디미르 크라이노프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 집의 마당에 이상한 서판이 있어요. 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처음에 그는 당시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당시를 회상하던 추비로프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마당에 가서 그것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하였습니다. 나는 정확히 1999년 7월 21일을 기억합니다. 내가 찾아간 그 집 현관 아래에 찌그러져 보이는 자국이 있는 돌이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함께 있던 우리들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우파로 갔으며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겨우 찬다르에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꺼낸 돌로 된 그것은 그 크기가 높이 148cm, 너비 106cm, 두께가 16cm의 크기로서 매우 놀라운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최소 1톤의 무게가 나가는 그것을 특수하게 제작한 나무 롤러를 이용하여 그 돌서판을 겨우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발견한 돌은 다시카의 돌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전날 태어난 추비로프 자신의 손녀를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녀의 이름을 붙여 부르게 되었고, 그 돌은 조사를 위해 대학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후 그 지저분하던 돌 서판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과학자들은 그만 그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며 추바로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눈에 나는 그것이 단순한 돌 조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것은 실제 지도를 나타낸 것이었으며, 게다가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직접 보셔도 알 수 있듯이 실제의 입체적인 지도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돌은 거대한 석판의 그 일부로 보이는 하나일 것으로 추정되었었는데, 우랄 지역의 3차원 지도를 나타내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그 출처를 도무지 알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인공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시키르 과학자들의 발견은 인류 역사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전통적인 개념과 모순됩니다. 즉, 이 놀라운 서판은 최소 5천만 년에서 1억 2천만 년 이상이 된 것으로 연구되었음에도 우랄 지역의 입체 지도가 세밀히 나타나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시키르 국립대학의 과학자들은 고대의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발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고도의 기술에 의해 그 지역이 마치 사진처럼 돌에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고도와 가장 낮은 고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구호 지도라고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군대는 각종 작전을 위해 구호 지도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토목공학 작업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견된 고대 서판에는 그 길이가 약 15,000km에 이르는 수로 시스템과 뚝, 그리고 강력한 댐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그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 목적지를 알 수 없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부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도에는 일부 비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과학자들은 그것이 고대 지역의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출처가 어떠한 기록에서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상형 문자의 음절 언어로 생각되어졌지만, 그 내용의 의미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배울수록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읽지도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물리학 박사이자 수학 박사였던 바시키르 국립대학 교수인 알렉산드르 추비로프는 그렇게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이 돌을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 내용은 이 돌이 놓여있는 지역의 일부를 약 1대 1.1km의 축적으로 작업한 지도라는 것입니다. 스톨카 강과 우핑카 강이 명확하게 식별되고 있었으며, 지도는 또 다른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두 세트의 관계수로와 12개의 거대한 댐이 있는 엄청난 규모의 관계 시스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이러한 건설을 위해서는 매우 엄청난 양의 흙을 이동해야 했을 것이며, 한 프랑스어로 된 기록에 따르면 볼가강과 동강 사이의 운하는 이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긁힌 자국처럼 보일 정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도에는 심지어 벨라야 강의 흔적이 있었지만, 벨라야가 원래 이 관계 시스템의 일부였음을 암시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현재까지 실제로 살아남은 유일한 특징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또 있었습니다. 이 발견된 놀라운 고대 서판의 두께는 3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중 가장 두꺼운 층은 백운석을 기반으로 한 고대 시멘트 또는 세라믹으로 그 경도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노실리케이트 미네랄의 범주에 있는 디옵사이드의 층이 나오는데, 이것이 실제로 그 지도가 작업된 층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방사선 사진에 따르면 이 층은 손으로 작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사용된 놀랍도록 정확한 기술은 아직도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인 마지막 층은 많은 외부적 요소로부터
그 서판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칼슘 도자기의 층으로 밝혀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교하고 놀라운 기술은 고대 석공이 직접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돌을 무엇인가를 이용하여 가공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이것을 분석한 연구원들의 말이었습니다. 정말 입이 딱 벌어질 만한 이와 같은 놀라운 발견은 처음에 연구자들은 이 돌의 나이가 대략 3000년 정도라고 생각했었지만 화석 잔해의 발견물 등을 포함한 지역 고생물학적 증거가 서판의 이미지에 반영되어 있었으며 그것을 분석한 결과 이 물체가 무려 과거 1억 2천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지질대에서 나온 것임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말 미스테리한 물건은 손으로 직접 작업하지 않은 물건이었으나 한편 측면에서는 마치 새겨놓은 듯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추비로프와 그의 동료들은 처음에 이 글을 지역의 언어들 중 일부로 여겼지만 그것이 현대 언어학자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고대 언어에 속한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알렉산드르 추비노프가 발견한 이 개체의 의미는 곰곰이 생각해본다면 실로 엄청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우파 총독의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된 18세기의 메모에는 그것이 실제로 200개의 태블릿 세트가 있다고 하였는데 만일 이것이 그 일부라면 아주 먼 옛날 고대에 이곳에서 광범위한 개발이 있었던 시기에 해당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항공조사를 통해 설계된 모자이크 조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 자체와 지도가 묘사하는 그 특징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모두 존재하지 말았어야 하는 기술 문명과 동력 비행을 소유한 초고대 문명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앞선 예술 및 토목공학 기술을 소유한 문명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스콘신 역사지도센터는 이 발견된 돌로 만들어진 인공적인 지도를 인증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항공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 서판에 나타난 머나먼 고대의 장소를 우리가 어떻게 현대의 장소와 식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도가 그렇게 오래된 것인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오늘날의 바수키리아의 지형의 모습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연구원들은 우파 협곡의 지질학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우파 고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대 지도에 따라 있어야 하는 주요 증거가 되는 포인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협곡의 일부 변이는 동쪽에서 이동한 지각의 변동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추가 연구로서 지도 제작과 물리학, 수학, 지질학 및 화학과 고대 언어 분야의 각종 전문가 그룹은 그 서판에 벨야, 우핀카, 스톨카의 강이 있는 우랄 지역의 지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정확하게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르 추비로프 교수 및 그 연구원들은 돌의 선에서 나타난 구역들 중 일부는 우파시에서 스탈리티 마크의 시까지 뻗어있는 지각의 균열인 우파 캐년을 볼 수 있으며 현재 우르샤크의 강은 이전의 협곡을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이것에 있는 비문을 해독하려고 수행한 모든 노력이 비록 그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상형 문자이며 음절 문자임이 밝혀졌고 지도에서 표시 중 하나를 해독했다고 추바로프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우파시의 위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며 더 많은 신비가 나타났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지도에서 거대한 관계 시스템을 볼 수 있었는데 강 외에도 2개의 500m 너비의 수로 시스템과 12개의 댐은 그 각각의 길이가 10km에 해당하였으며 300m에서 500m 너비와 함께 그 각각의 깊이가 3km였다고 합니다. 그 댐은 양쪽으로 물길을 바꾸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댐을 만드는 데는 무려 1천억 입방미터가 넘는 땅이 옮겨졌을 거라고 합니다. 물리학자인 알렉산드르 추비로프는 그 관계 시스템과 비교할 때 오늘날의 인공수로는 너무나 미미하게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현대 인류의 기술로는 지도에 표시된 것 중 극히 일부만 지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도에 따르면 처음에 벨라야 강에는 인공 바닥이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서판의 대략적인 나이조차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방사성 탄소 분석이 수행되었었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연대가 나옴에 따라 그것을 재차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는 우라늄 크로노미터로 서판을 스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을 조사하는 동안 표면에서 비문이 새겨진 두 개의 껍질이 함께 제작에 포함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중 하나인 자이로덱과의 나비콥시나 무니투스의 나이는 약 5억 년이고 두 번째인 이쿨리움 팔리니과의 에쿨리오팔루스 프린셉스는 약 1억 2천만 년에 해당하였고 당시 그것을 제작에 이용한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지도는 오늘날 프란스 요제프 란트 지역에 지구의 자극이 위치했을 때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히 1억 2천만 년 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 물건에 서명하기 위해 고대 지도 제작자가 석화된 조개 껍질을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소재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서판은 이미 미국 위스콘신의 역사 지도 제작 센터에서 조사되었는데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3차원 지도를 컴파일하는 동안 너무 많은 그림을 작업해야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산의 지도를 작성해 본다면 이러한 지도를 편집하는 기술은 초고성능 컴퓨터와 항공우주 탐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현재 미국에서는 그런 세계 3차 지도를 만드는 작업이 당시 진행되고 있었으며 미군은 군사적 목적으로 2010년에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먼 고대의 지도는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알려지지 않은 지도 제작의 작성자는 그 당시 항공 운송수단만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지도에는 길이 없다는 것이며 이것의 의미는 그들은 아마도 항공 또는 수로를 이용한 수단만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당시 고대 지도의 제작자는 그곳에 전혀 살지 않았고 땅을 탐색하여 자신들이 정착할 장소를 마련했을 뿐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서판 지도의 제작자가 오래전 고대에 존재했던 문명에 속해 있다는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이 지도의 최신 조사 중 하나는 매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이 지도가 지구에 대한 엄청난 크기를 가진 큰 지도의 일부일 뿐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설에 따르면 그런 조각은 200여 개가 아니라 무려 총 348개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200여 개든 348개든지 간에 다른 파편들은 아마 그 근처 어딘가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고 숨어 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찬다르 외곽에서 400개 이상의 토양 샘플을 채취하여 그 전체 지도가 소콜리나야 산의 협곡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빙하기 동안에 아마 그것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것이며 어쩌면 과학자들이 그 모든 모자이크들을 수집할 수만 있다면 지도의 대략적인 크기는 약 340 곱하기 340m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를 연구한 후 추비로프 교수는 4개의 조각이 위치할 수 있는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찬드리의 한 집 그 아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인 카사노프의 집 아래에서, 그리고 세 번째 조각은 마을 목욕탕 중에 하나의 아래에 있으며 네 번째 조각은 지역 철도의 다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바시키르의 과학자들은 그들이 발견한 정보를 세계의 여러 과학센터에 보내었으며 여러 국제회의에서 그들은 이미 남부 우랄에 알려지지 않은 문명에 대한 토목공학 작업 지도라는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것을 발견한 추미노프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그것을 사람들이 창조자의 지도라고 명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직접 그리실 필요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대신 이것은 대홍수를 포함한 기타 과거의 대재난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의 문명의 존재와 기술적 상태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 묘사된 그러한 작품을 만든 문명의 하나의 일원이라면 아마 대부분의 창조 생물들을 파괴할 만한 재난을 견뎌낼 수 있는 거대한 방주와 같은 배를 만드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하나의 발견에 따른 그 속에 숨어있던 놀라운 이야기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